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또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다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몸을 조심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때 옛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풍나군이다 해갖고 인풍운낙이죠. 인생은 바람이요 구름인 것을 즐겁고 재미난 인생 삽시다라는 이런 그 사자성어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새해 시작한 지도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끝자락을 이제 달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빠른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사자성어가 또 가슴에 더 와닿을 듯한 그런 오늘 하루입니다. 자, 오늘도 1990년대 주옥 같은 가수와 노래들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론이라는 그룹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강원래 씨와 이제 구준엽 씨로, 이분들은 이제 1996년 이제 활동한 그 댄스 듀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데뷔곡이 있죠. 궁따라 샤바라라는 이 가요가 나오자마자 히트를 하면서 이제 가요 차트 1위를 이제 이렇게 거머쥐게 되죠. 또 어찌 보면 이 시대에는 이들의 노래가 엄청난 방향을 흘리면서 아마 사회 곳곳, 특히 이 밤무대 나이트클럽 쪽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테크노 댄스다 해갖고서 그 야광등이나 이제 이런 걸 갖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대만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대 그 가수 중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또 어떻게 보면 터프가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 울퉁불퉁한 근육의 그 구준엽 씨가 반 니트를 입고 와서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상당히 사나이다운 모습, 이제 사실은 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나 남자답다라는 그런 용어가 사실은 좋은 듯 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그다지 썩 그 방송 용어로는 좋지 않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준엽 씨는 이때 그런 어떠한 터프가임을 증명하면서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그 클론이라는 그룹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원래 그 학교에서 다 동창이었어요. 같은 반이었는데 경기고등학교 이제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쉬는 시간마다 그 고등학생 때에도 그렇게 그 학생들 앞에서 쉬는 시간 때 춤을 추면서 그 끼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그 댄스 경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국 대회 댄스 경연 대회에 나가서 그 강원래 씨가 1등을 하고 이제 구준엽 씨가 4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국 대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그 재능을 눈여겨본 그 이수만 그 SM 엔터테인먼트죠. 이제 그분이 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모아가지고 클론이라는 이름을 탄생을 시키죠. 사실 어찌 보면 그 어린 학생 때부터 벌써 이들은 당대 최고의 춤꾼이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대를 이제 데뷔를 하면서 본인들만의 이제 영역 확보에 성공을 하고, 사실 이 시대에는 뭐 김건모나 신승훈, 뭐 알리에프 등과 이제 같이 나란히 어깨를 할 정도로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에 우리 그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90년대 중반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한 뭐 짧은 4년간의 기간을 보냈지만 강렬한 음악으로 우리 그 팬들에게 항상 강인한 그런 어떤 모습, 또 남자다운 모습, 이제 이런 음악, 이런 테크노 음악의 전수를 보여줬던 그런 한 획을 그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옥션 FM 공동체에서 그 클론의 노래 쿵따라 샤바라와 초련 이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땐 신나는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춰봐. 나처럼 이렇게 리듬에 맞춰 다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괴로운 일은 있는 것.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럴 땐 나처럼 툭툭 들면서 다리 샤바라 빠빠빠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고
것을 볼 때면 항상 언제나 너에게 다 사주고 싶고 사소한 액세서리까지 모두 다 예쁜 걸 보면 항상 너를 먼저 떠올려 바다가 보이는 분위기가 좋은 멋진 카페를 우연히 알게 돼도 제일 먼저 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빨리 너와 둘이서 다시 또 와봐야지 너에게 내가 아는 모든 걸 해주고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내 눈엔 오직 너만 보여 내 자신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봐난 지금 웃고 있어 너만을 생각하며 언제나 네 곁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무 아쉬워 널 바래다 줄 때 일부러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지 너와 걷고 싶어 좀 더 있고 싶어 이 밤이 깊어가는 게 아쉬워서 집에 돌아오면 이 생각을 하며 어느새 난 또 너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도 없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몇 시간씩 또 너와 얘기를 나누지 쌀이 창가에 머무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널 생각하고 오늘은 널 만나 또 무엇을 할까 또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샤워를 해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교회로 나가는 게 나을까 아니야 즐겁게 쇼핑을 즐기며 네가 깜짝 놀라게 선물을 사줘야지 숨겨놓은 비상금을 모두 털어서라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내 눈엔 오직 너만 보여 내 자신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봐난 지금 웃고 있어 너만을 생각하며 언제나 네 곁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길론 이 두 분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현진영 씨와 와와라는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 현진영 씨 이제 백댄서로 둘이서 이제 거기서 그 일기 멤버로 이제 활약을 했던 그런 팀이었죠. 그만큼 춤 실력이 대단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쯤 이들도 아마 그런 화려했던 옛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참 아련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듀오이기도 하네요. 자, 이제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 양혜승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분은 극과 극인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사연이 좀 있네요. 이분이 사실은 1989년 그 미스코리아 경기 지역에서 그 입상을 할 정도로 외모가 그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녀가 연예계 데뷔는 이와 같이 이제 미스코리아라는 그런 그냥 간판이 있었지만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2002년경에 호련히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1집 앨범 이제 화려한 싱글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도 뭐 잘 아셨을 겁니다만은 몸무게가 이제 거의 한 100kg에 육박할 정도. 미스코리아 대회 나올 때가 이제 48kg였던 몸무게가 이제 100kg 정도로 돼서 이제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 곡이 사실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가사 내용이. 이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이 양혜승 씨의 그 파워풀하고 이제 속이 뻥 뚫리는 이제 시원한 가창력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화제를 모으게 됐죠. 그 당시 그녀가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었냐면은 하루에 1억 이상의 돈을 이제 수익을 벌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제 이런 무대가 상당히 많았죠, 가요계에는. 그래서 이제 밤업소에 막 세네 군데 뛰고 하면 1억이라는 돈은 금방 벌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또 어찌 보면 이 곡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의 그 절대적인 후원이 있었죠. 그런 이제 우리 여성들이 말 못하는 그런 속 시원함을 이 가사에 담아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여성들의 지지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도 사실은 본인도 이제 2015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주변으로부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싱글을 외쳤던 분이 왜 결혼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분 대답이 더욱 걸작이었습니다. 나도 미쳐서 결혼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결혼관을 뒤집었을 때 이제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사실 지금 우리 양혜승 씨가 한 몸무게가 약 70여 킬로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근 되시는 분은 그 양혜승 씨를 번쩍 들어올릴 정도의 그런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양혜승 씨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굉장히 당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풀하고 무대를 딱 올라서면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그런 그녀가 요즘에는 이제 뭐 경기도 그 의왕인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보석 십자수 가게를 그냥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그 당당하고 이런 분이 과연 어떻게 장사를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쓴웃음을 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FM 공동체에서 그 당당하고 파워풀한 우리 양혜승 씨의 그 화려한 싱글과 돌려 이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r das schon alles?
잘 들었습니다. 이 양혜승 씨의 화려한 싱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어젠가 그제 그 신문 데스크를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방송국에서 좀 방영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학자가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방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을 좀 제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참 황당하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물론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방송에서 반영을 하는 건데 그게 결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자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 만약에 이 화려한 싱글이 지금 2023년에 만약에 발매가 됐다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나 엄청난 비판에 또 직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보게 됩니다. 참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학자분들도 세상을 갖다가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자신의 주장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그 영향과 또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떤 한 프로그램에 집착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참 저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양혜승 씨의 화려한 싱글과 돌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가수 소찬희 씨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얘기하자면은 고음 중결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존하는 가수 중에서 이제 소향과 이제 또 곧 가창력이라면 뒤지지 않는 진주 씨 이제 이런 분들과 비견되는 이제 대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본명은 김경희 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이 소속사 사장이 그 중국 영화 천년유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 거기에 나오는 이제 왕주연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극중 이름에서 그 왕주연 씨가 그 소천이라는 그 극중의 그 이름으로 소천이라는 이름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보고 김경이라는 이름에서 소찬이로 바꾸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개명했다 하는 그런 풍문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에서는 그 우리가 전라도 방어로 우리가 괜찮다라는 것은 솔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솔찬이. 그 전라도 방언 중에는 이제 꽤 많다. 솔찬이. 솔찬이 많네.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꽤 많다라는 용어인데 거기서 그 유래됐던 이름도 또 소찬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는 이제 하나의 낭설로 전부 전해지고 있는 거로 지금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찬희 씨도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동료들한테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88년도에 이제 그 헤비 메탈 밴드 그룹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데뷔를 17살 이제 이때 고등학생 때 이제 보컬 하면서 이제 헤비메탈 쪽에 음악에 또 심취를 해서 이쪽에서 또 활동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고교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창력이나 이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라이브 무대를 상당히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립싱크하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 동료들과도 상당히 많은 마찰을 또 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립싱크를 하려고 하는데 꼭 혼자 라이브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창력을 너무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미움과 시기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또 이제 1996년에 이제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녀의 가장 큰 데뷔곡 이제 헤어지는 기회를 이제 발매를 하면서 우리 그 독자들에게 이제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나이트 클럽이나 이제 이런 데서 또 이제 불려지게 되고 그러다 하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티얼스라는 노래
참 이 눈물이라는 이 뜻이 사실 영어로 나와서 처음에는 다들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눈물이라는 그 원 제명이 티얼스니까 이제 눈물인데 이 곡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소화해냈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샤우팅 창법이나 이런 것이 너무 높아서 잘 아시겠지만은 현 여성들의 그 어떠한 가창력 수준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라라고 할 정도로 이 곡은 여성들에게는 꽤 유명한 뭐 여성을 대표하는 대명사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바로 뭐 밤무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1순위 1위였다고 합니다. 뭐 이제 구준엽 씨나 아까 얘기한 클로운 노래도 계속 이제 리바이벌해서 불렀지만 2000년에 들어와서 이 티얼스라는 노래가 한 3, 4년간은 우리 밤무대나 이런 주로 행사장 이제 이런 곳에서는 가장 많이 들려졌던 그런 곡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분도 간간히 방송에서 나오고 또 이런 뭐 행사에서 뭐 이런 지방 행사도 이제 많이 하면서 또 대학 겸임 교수로 실용음악과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여성의 대표적인 그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 소찬희 씨의 오늘 헤어지는 기회와 티얼스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내게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르는 거야. 넌 그렇게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지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난 너를 알아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난 너를 찾지 마. 나를 아파했다니까. 잔인한 여자라 너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이 너는 내 안에 있어. 울진 않을 거야. 슬픔이 가기까지 영원히.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난 너를 찾지 마. 나를 아파했다니까. 가져가 내게서 눈먼 너의 사랑을. 모든 게 집착인 걸 너도 알고 있잖아. 지독했던 사랑 따윈 모두 지워버려줘. 길진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가창력이네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이 가창력을 들으면서 진짜 엄청난 대형 가수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가수 홍경민 씨입니다. 이분은 이제 1997년 그 허스키한 음색이 돋보이는 락 발라드 그 이제는이란 곡으로 이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집이나 2집 앨범이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김건모, 신승훈, 박미경 등을 기원한 제작자 그 김창완 씨의 눈에 띄어서 이제 2000년 6월에 발매한 3집 앨범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흔들리는 우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음악 자체가 라틴 댄스 스타일로 이제 파격적인 음악적 변신을 이제 시도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우정이라는 곡을 이렇게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친숙하면서도 이제 그 특유의 중독성이 이제 강한 멜로디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어필하기 쉬운 내용을 또 담고 있고, 그 담겨진 또 그 노래에
기본적으로 가사나 또 탄탄한 어떤 내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곡이 이와 같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목소리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허스키한 듯하면서도 또 창법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음대가 높은 음대인데 우리가 주변에서는 다만 이분을 설명할 때 이제 저평가되는 것이 있어요. 너무 뭐 좀 탁한 목소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분 특유의 그 어쩌한 락 발라드적인 특징을 가미하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음색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이분이 상당한 가창력을 갖고 있는 가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만 해도 우리가 그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키 마틴이라는 그 라틴 댄스 음악 가수가 있었죠. 그 시기와 또 이렇게 잘 맞물려지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상당히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크게 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경민 씨를 뭐 이제 한국의 리키 마틴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이제 이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분은 사실 춤 실력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연출자들이 이제 무대에서 그래도 좀 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선보이면 안 되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백 댄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맞춰서 연습하는 게 노래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세월이 흘러 또 이분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서 군 입대라는 피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회 남자들의 그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병역 문제. 이분이 이제 군 입대를 27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하게 되고 이제 전역을 해서 보니까 벌써 이제 이따 시장이 자기의 그 설 수 있는 무대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이제 어떠한 그 TV나 이런 쪽에서는 모습을 좀 감추게 됐었죠. 그러다가 또 얼마 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모님만의 무대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배들과의 뭐 어떤 가수 경연이나 이런 거에서도 곧잘 올라와서 지금은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그 목소리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수이죠. 자, 우리 한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리키 마틴이라는 그 별명이 걸린 만큼 라틴 댄스 음악을 선보였던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과 가져가 이 두 곡을 오늘 애청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홍경민 씨의 그 흔들리는 우정을 들으면서 우리 그때 이제 시대적인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래가 2000년대 이제 나온 곡이니까 이 노래 이전에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 93, 4년에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가 있죠. 바로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어두운 내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이런 일이 흔히 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노래나 이런 것을 반영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 90년대 아마 초반부터 우리 사회에도 이 작곡한 이런 작곡자들에 의해서 이걸 이제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음악적인 어떤 가사 내용을 보면서 시대적인 변천사의 흐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잘못된 만남이나 흔들리는 우정이나 알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사자성어가 또 여기도 생각나는 용어가 있죠. 등하불명이다. 이제 등잔밑이 없다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게 나쁜 것은 뭐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가까운 사이에서도 아직 뭐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뭐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뭐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죄악시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 노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노래에도 나오지만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거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잘못된 만남과 흔들리는 우정이 동시에 생각나서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덧 또 이 골든뮤직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가수 주영은 씨입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한국을 대표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이죠. 뭐 작곡가 겸 가수 겸 방송인. 뭐 이분의 직업이 과연 뭔가라고 할 때는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만능 엔터테인먼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 중반기까지 한국 그 연예 오로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송 연예인연 작곡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어릴 때 그 영화 소나기에 아역 배우로 그 잠깐 나오기도 했던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인 1993년 그 심신의 내가 사랑했던 그녀를 작곡하면서 이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이분을 거쳐간 뭐 가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엄정화, 코요테, 터보, 김현정 등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수많은 히트곡이 탄생을 되게 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터보의 검은 고양이, 임상아의 뮤지컬,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이와 같이 우리가 뭐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대히트곡들을 바로 주영은 씨에 의해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도 이제 남에게 주다가 이제 1997년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그 타이틀로 본인의 1집 앨범을 이제 발매를 하며 가수 활동으로 또 뛰어들게 됩니다. 그 후 2집 이제 노을의 연가가 이제 크게 히트하면서 아마 전업 작곡가 중에서는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크게 언기를 얻은 뭐 희귀한 케이스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뭐 실용음악 학원과 이제 매니저먼트를 기획하는 이제 그런 쪽에 무게를 두면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현재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DNA가 아마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모양입니다. 그 태어나자마자 그 남양유업의 그 최초의 그 아기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우량아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남양유업이라는 그 회사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그 모델로 발탁되며 TV에 나올 정도로 아마 어릴 적부터의 그런 인연이 있었던 그런 방송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주영은 씨의 입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사실 그분이 잘 쏩니다. 사람을 톡톡 이렇게 그 상대방 게스트를 초대해놓고
구분을 하면은 그분이 이제 숨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엄청난 또 관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인이기도 한 그런 분이시죠. 자, 오늘 우리 옥천 FM 골든뮤직 마지막 시간에 주영은 씨의 그 젊은 날의 초성과 노래 연가를 끝으로 FM 옥천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노래와 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이제와 기다림에 지쳐 돌아선 내게 널 잊고 살기로 한 나를 깨우는 거야. 더 얼마나 나를 울리려고 돌아온 거니. 내 삶은 너로 인해 이렇게 무너진 걸. 그렇지만 이미 내게 날 위한 사람이 있어. 너에게로 돌아가기 늦은 걸.